자, 이번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민족 분열이 분열하였다, 민족 운동이 분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할 건데요. 그 물산 장려 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오늘 같이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이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민족 분화하고 민족 운동을 분화하고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주의가 들어왔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들어왔나?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었고요.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식민지 민족에 대해서 지원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각종 대중운동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노동, 농민, 여성 운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단체들이 조직이 되었고, 1925년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어요. 그래서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데, 치안유지법은 쌤이 얘기했듯이 두 부류를 때려잡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 됐죠? 요 두 가지인데, 요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치안유지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자, 민족운동의 분화 봅시다. 민족운동이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주로 계급해방이었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계급해방 플러스 민족주의 계열은 주로 민족해방에 목표가 있었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둘 다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한 게 실력 양성 운동하고 농촌 계몽 운동이다. 농촌 계몽 운동도 어떻게 보면 실력 양성 운동이 포함이 됩니다. 요 실력 양성 운동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애국 계몽 운동 기억나죠? 보안회라든지 헌정연구회라든지 대한자강회라든지 신민회 같은, 요건 또 어디서 왔어요? 개화파에서 왔죠. 개화파. 요건 또 개화파에서 왔죠. 그래서 요 특히 급진개화파들, 이 개화파의 사상을 이어받는 게 애국 계몽 운동이었고, 애국 계몽 운동을 이어받는 게 실력 양성 운동. 여기 결국 이제 우린 뭐가 돼야 된다, 문명국이 돼야 된다 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추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 사회주의 운동은 뭘 했냐? 주로 대중운동, 뭐 소작쟁이, 노동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작쟁이는 농민이 하는 거고, 노동쟁이는 노동자가 하는 거니까 농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럼 이제 주체들을 좀 볼 건데, 주로 이제 민족주의계의 주체는 지주하고 자본가,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사회주의 주체는 농민과 노동자였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지주하고 자본가의 일부 계층이 친일파로 육성되죠. 자, 그러면서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독립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농민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대변해 주는 게 결국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약간 독립운동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이런 분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할 내용은 뭐냐? 그럼 주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실력 양성 운동이 뭐가 있냐? 라는 거죠.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 말하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국채 보상 운동 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의 서산돈 선생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은 미리 얘기했지만 평양의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미리 기억하고 갑시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이제 앞에서 했죠. 이제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신고제로 가게 되니까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기도 했지만, 일본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편해졌어요. 한국인 기업이 이제 설립되면서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든지
평양 메리아스 공략. 이 메리아스가 런닝인데 여러분 메리아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아스를 처음 이제 쓰기 시작했던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말입니다. 이거 스페인어. 스페인.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일본보다 더 잘 만든 게 두 개였어. 이 메리아스하고 사투리 아니에요. 고무신하고 이 두 가지 더 잘 만들었어요. 자, 1920년대 대기업이 조선에 진짜 요 이유는 이제 세계 1차전에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이제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조선에 간출했고 여기 특히 관세가 폐지되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기업들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조선인들이 만든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만든 물건을 많이 팔자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평양에서 일어나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직됩니다. 국제보상운동, 국제보상 기성회가 조직됐잖아요. 구호 한번 볼까요? 민족사업 보호 육성인데 조선인들이 만드는 것을 잊고 먹고 쓰자. 내 사람,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걸 외쳤어요. 그 다음 의의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받았고요. 토상품 애용의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한계는요. 일단 기본적 한계는 첫 번째 종류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드는 종류가 적었어요. 두 번째 양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한 거예요.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양을 채워주지 못하는 문제였고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 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여성의 파운데이션 그때 이거 분이라 했죠. 분. 이 분에 납성분이 들어가서 여성들이 이제 납으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자본가들만 돈을 벌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합니다. 자본가와 상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좀 자세히 보고요. 특히 물산장려운동하고 국제보상 기성에 헷갈리지 마라. 구호 같은 거 한 번씩 잘 새겨봅니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 갑시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가 이제 우민화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안 줬죠. 고등교육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회가 없다는 건 대학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는데 이때 나왔던 구호가 2천만 명이 뭐 이런 식인가 하는 구호를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니까 2천만 명이 이런 식 요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이거 일제가 탄압하고 대신에 일제가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1924년이죠. 요것이 오늘날 뭐가 됩니까? 서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 고등교육에 대해 열망을 무마하고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친일파 관리 양성의 의도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운동을 선생님이 무슨 운동이라 했어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 했죠.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는 우리의 근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교육과 산업. 애국 계몽 운동도 교육과 산업이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육과 산업이에요. 한계는 애국 계몽과 똑같아요. 사회 진화론을 바탕에 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같은 제국주의 침략 논리 그대로 수용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개된 소극적인 항해투쟁이나 일제 탄압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문화통치에서 봤듯이 일부 민족주의자 계열이 자치론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통치에 기대를 걸고 정치적 실력을 양성해서 한국인이 참정과 자치권을 먼저 얻자. 독립보다 이걸 먼저 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분화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를 타민이라 해요. 그럼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뭐라 하겠어요? 비타민이에요. 실제 요 단어 요대로 여러분 교수님들이 논문에 쓰세요. 쌤 줄임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사회주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분열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가 좀 보면 되는데 요거는 주로 지주와
자본가 계층이 친일파로 양성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 물산 장려운동은 이제 조선인에 만든 것은 잊고 먹고 쓰자. 그 다음에 내 살림 내 것이란 구호 같은 거 좀 챙기고요. 조선 물산 장려 같은 거 좀 챙기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는 거. 이런 거 좀 챙겨주면 좋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갔으나 경성 제국대가 개교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 의하고 한계는 뭐하고 일치한다? 애국 계몽운동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야국강시가 적자생존 논리를 수용했고 일부 계열에선 자치론을 주장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 계열은 타민 계열과 비타민 계열로 나누어지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